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친구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까? 어쩌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영희 씨는 오랜 친구인 미경 씨와 꽤 깊은 사이였습니다. 둘은 20대 시절부터 언제나 서로를 도와주며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텨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둘의 관계는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문제는 미경 씨의 부탁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영희야, 나 이번에 이사하는데 너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정리 잘하잖아. 이번 주 토요일 내가 비워둘게. 영희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흔쾌히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사한 집 근처에 맛집 찾았거든? 네가 차 끌고 와서 같이 가자. 영희야, 너 잘 꾸미잖아. 거실 인테리어 좀 봐줘? 영희야, 내 딸 생일인데 케이크 좀 대신 사다 줄 수 있어? 미경 씨는 늘 그렇게 부탁했고 영희 씨는 항상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점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자신의 일정을 맞추고 자신의 시간을 내줘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야,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네가 우리 엄마 약 좀 대신 챙겨줄 수 있을까? 순간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친구로서 해야 하는 일일까? 이건 내 몫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노라고 말하는 건 왠지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영희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번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내일도 바쁘고, 솔직히 이제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미경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친구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나? 하지만 곧 가슴 한켠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그 뒤로 영희 씨를 함부로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간단히 연락을 했고 영희 씨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정을 핑계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진정한 존중은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희 씨처럼 여러분도 한 번쯤 노라고 말해보세요. 관계의 무게가 줄어드는 순간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준호 씨는 몇 년 동안 동창인 민수 씨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업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 행사에도 초대할 만큼 가까웠죠. 민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야. 준호 씨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 씨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모임 자리에서 농담처럼 말한 것이었죠. 준호는 좀 답답하지 않냐? 결단력도 없고 맨날 고민만 하잖아. 사업 얘기할 때도 보면 너무 소심해.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준호 씨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게 정말 농담일까? 얘가 그렇게 부족해 보였던 걸까? 모임이 끝난 뒤 준호 씨는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너 그런 말 한 거 진심이었어? 하지만 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 장난이지. 그리고 너도 가끔 좀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해. 친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민수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큰 벽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씩 무심한 말로 준호 씨를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준호 씨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친구라면 느낄 감정일까? 내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한동안 준호 씨는 민수 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 이건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맞나? 준호 씨는 민수 씨와의 관계에 얽매이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책을 펼쳐들고 오랜만에 조용히 읽기 시작하니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신경 쓰며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도 충분히 행복하네. 행복님, 우리는 종종 친구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더 큰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처럼 떠나갈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맞춰보세요. 그 순간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찾아올 겁니다. 민정 씨는 오랜 친구 소영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부터 자주 만나며 서로 의지하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니 너무 좋다. 소영이랑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민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소영 씨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유명한 데야. 이런 데선 분위기를 즐겨야지. 소영 씨는 주저없이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지만 민정 씨는 메뉴판을 보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스테이크 한 접시에 10만 원이라니. 나한텐 이런 식사는 사치인데. 다음 날 소영 씨는 값비싼 스파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건 꼭 해봐야 해.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안 돼. 소영 씨는 신나게 예약했지만 민정 씨는 부담스러워진 마음을 숨기며 따라갔습니다. 소영이는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즐기지만 난 자꾸만 내 상황을 신경 써야 하네. 여행 내내 민정 씨는 계속해서 소영 씨의 페이스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같이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좋은 친구인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이런 차이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억지로 맞추려 해도 결국 마음이 상하게 돼. 그 후로 민정 씨는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좋은 친구지만 우리 사이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괜히 마음 상할 필요 없지. 민정 씨는 소영 씨와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민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관계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더 중요하네. 이제 민정 씨는 친구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행복님,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건 때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에 틈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민정 씨처럼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과 여유를 선물해 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철수 씨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하거나 함께 산책하거나 늘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야 만족감을 느끼곤 했죠. 혼자 있으면 괜히 허전하잖아. 그게 철수 씨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친구들과의 약속이 계속 취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들 바쁘고 약속 잡기 힘드네. 어느 주말 철수 씨는 머뭇거리며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원래라면 친구들과의 약속에 쓰일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혼자 걷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걷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철수 씨는 주변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의 비행,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지나쳤을 풍경들이 그날은 철수 씨에게 유난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네.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즐겁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철수 씨가 놓치고 있던 진짜 여유를 선물해 주었던 겁니다. 그 이후 철수 씨는 주말마다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 철수 씨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줄이더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더 충실히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님,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만의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민정 씨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친구들과의 약속은 점점 의무처럼 느껴졌고, 만남이 끝난 뒤에도 어딘가 공허한 기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중 가까운 공방에서 하는 도자기 수업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가볼까? 망설이던 민정 씨는 결국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혼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오롯이 나를 위해 해보자. 라며 용기를 주었죠. 수업 첫날, 도자기 물레 앞에 앉은 민정 씨는 긴장과 설렘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 천천히 손으로 눌러주세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흙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부드러운 흙의 감촉과 물레의 회전 소리가 신기할 만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민정 씨는 평소에는 느낄 수 없던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구나. 그녀가 만든 작은 컵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스스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민정 씨는 매주 도자기 수업을 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고민이 잊히는 것 같았고 오랜만에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님, 우리 삶에서 친구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정 씨처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를 위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과 만족감을 선물할 겁니다. 오늘이 바로 나를 위한 시작을 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영희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함께여야 더 행복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몇 년 전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이 갑자기 취소된 날이 있었습니다. 어쩌지? 다들 바빠서 못 간다는데 나 혼자라도 갈까?
망설이던 영희 씨는 마음을 다잡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여행 내내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했습니다. 아침에는 마을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들었고, 점심엔 작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대신 자신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와 자유를 주는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죠. 그날 오후 영희 씨는 해변가를 따라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을 비추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죠. 혼자 걷는 동안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마음을 채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답게 느껴진다.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영희 씨는 혼자 걷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진짜 나 자신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가 되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삶의 진짜 여유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혼자만의 여행이나 산책을 계획해 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될 나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하고 강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행복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친구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떠나갈 인연은 흘려보내고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